네, 지난 1995년 기억하실 겁니다. 인기 가수 김성재 씨가 숨진 채 발견됐죠. 당시 여자친구가 용의자로 지목돼 떠들썩했고 구속 수사까지 받았지만 결국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24년 후인 최근까지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김성재 씨 사망 사건을 다룬 프로그램이 방송 금지 처분을 받으면서부터입니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우 기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김성재 씨의 당시 여자친구, 그러니까 무죄를 선고받은 그 여자친구가 내면서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단초는 지난달 말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제 고 김성재 씨 죽음의 의혹을 다룬다 이렇게 예고편을 내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 법원에 이 방송의 본편이 나가는 걸 막아달라는 신청을 한 건데 네. 이 신청한 사람은 김성재 씨 사망 당시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 씨입니다. 네. 이 김 씨는 당시 사건 용의자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지만 말씀하셨듯이 최종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았었고요. 자신은 이미 혐의 없음이 결정이 났는데 이 방송이 나가면 인격권 피해가 막심할 거란 이유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법원의 결정이요. 기각이 아니라 인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하지 말라. 전 여자친구의 편을 들어준 건데요. 글쎄요,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방송을 하지 말라, 인용 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가요? 대단히 이례적이고요. 그래요? 통상 방송 금지 가처분이나 네.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이런 경우에 대부분이 기각이 되고요. 아주 예외적으로 조건 인용이 되는 건 가끔 가다 봅니다만 전면적으로 그 기각 인용이 된 이런 경우는 거의 저는 처음 보는 거고요. 네. 사실은 이제 명예, 인권 이런 이유로 기각을 했는데 인용을 했는데 대부분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이런 당사자의 명예라든지 인권을 이유로 신청하는 거거든요. 네. 이 사건은 왜 인용이 됐느냐? 결국은 그런 이유 같습니다. 이 사건 이미 이제 재판을 받아서 여자친구분이 무죄 확정 판결을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미 사법부 3심을 거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됐는데 이거를 또 사실상 이의를 제기하는 듯한 그런 내용은 안 된다. 그런 네. 것이 암묵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궁금한 게 사실 그러면 이런 방송 가처분 금지나 혹은 영화 가처분 이런 걸 할 때 재판부가 직접 그 영화나 방송문을 직접 다 보고 판단을 합니까? 예, 물론입니다. 방송사에서 아마 네. 그 방영 예전 분인 녹화물을 제시했을 테고요. 네. 판사가 다 꼼꼼히 보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PD협회에서 네, 아직까지 이거는 사전은 검열이다. 네. 아무리 대법원까지 무죄 선고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의혹은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굉장히 반발이 심한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것이 알고 싶다 소속된 SBS PD 연합회 협회죠. 네. 거기에서 이제 성명을 냈는데 전 연인 김모 씨가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서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던 사전 검열 사건이다. 네. 심지어는 한국판 오제이 심슨 사건이라고 불릴 만큼 의혹투성인 그런 사건인데 방송을 못하게 하는 건 이해가 안 간다. 그러고 하나 이제 더 나아가서 아마 그 재판부에서 얘기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공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그게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의혹을 받는 김모 씨 여성분은 공적 인물은 아니지만 김성재 사망 사건은 공적 사건이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 PD연합회에서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거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은 이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 최종 가치 판단은 결국은 시청자, 국민의 몫이다. 그런 판단 기회마저 박탈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PD연합회에서 반박하고 반발하면서 계속해서 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조금 낯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왜 이렇게 떠들썩하고 민감하게 다뤄지는지 지난 1995년으로 거슬러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은우 기자, 당시 김성재 씨가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상하고 수상한 부분이 많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매우 화제가 됐는데요. 네. 지난 1995년 10일로 사건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힙합 그룹 듀스로 활동하던 김성재 씨가 솔로 신곡을 낸 날이었습니다. 이 호텔에서 여자친구, 매니저, 그리고
백댄서와 함께 자축을 했는데 이 매니저와 백댄서는 먼저 자러 갔고요. 네. 이 여자친구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셈인데 새벽 3, 4시쯤 호텔을 떠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다음날 아침 매니저가 김성재 씨를 깨우러 왔다가 이 숨진 상태인 걸 발견을 합니다. 네. 당시 사인이 좀 불분명했는데 이 경찰이 이 김성재 씨 오른팔에서 28곳의 주사 자국 이 바늘 자국을 발견하면서 이 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좀 접어들게 됩니다. 이 부검 결과 이 성분이 이 주사 바늘에 있는 성분이 제대로 이 성분을 밝히는 데 실패할 정도로 희귀한 성분이었어요. 그래서 네. 당시 과학기술로 좀 밝히지 못하면서 이 사건은 좀 미제로 남았습니다. 그렇군요. 오른쪽 팔에서 28곳이나 주사 자국이 발견됐다. 굉장히 심상치 않은데 처음에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결론이 나는 듯했지만 여자친구가 체포되게 된다면서요. 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95년 12월 8일 날 네. 체포됐는데요. 이게 이제 신문 보도, 언론 보도가 나가다 보니까 그 수의사가 그걸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수의사가 김성재 씨의 여자친구한테 그 동물 마취제를 판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사기하고 약품을 팔았는데 그 여자친구가 사갈 때 뭐라고 했냐면 구매 사실을 좀 숨겨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경찰에서 볼 때는 지금 사망한 사람이 동물 마취제 성분이 들어있는 걸 맞는 것 같고 또 그걸 구입한 한 달 전에 구입했다고 그래요. 네. 구입한 사람이 김성재 씨의 여자친구고 그런데 그걸 추궁했더니 여자친구를 뭐라고 했냐면 마취에 구입한 건 맞다. 그런데 그거는 내가 기르던 애견을 안락사하기 위해서 수면제를 구입했는데 네. 그걸 사용하지 않고 다음날 버렸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경찰이 생각할 때는 버렸지만은 그거는 사용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본인이 또 진술하기를 내가 그 새벽에 나올 때 김성재 씨는 자고 있었고 또 다 이런 데 주사 자국도 없었다. 아까 네. 말했듯이 그 28곳의 주사 자국이 있었는데 그런 게 본 적이 없다. 살아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은 경찰에서 볼 때는 일단 마취에 구입한 사건 그리고 동기도 어느 정도 김성재 씨의 관계를 봐가지고 체포를 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사간 동물 마취제가 김성재 씨 부검 결과에서 드러나면서 여자친구가 유력 용의자가 된 건데 결국 재판까지 갔다면서요. 네,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1심에서는 이 범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그 근거가 한 3가지 정도 돼요. 네. 첫 번째가 그 당시에 사망 당시에 아까 매니저나 백댄서는 자기 방으로 자러 올라갔잖아요. 네. 끝까지 김성재 씨 옆에 남아있던 거는 이 김모 씨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법의학자들이 사망 추정 시간대에 그 둘이 있었다는 걸 인정을 했는데요. 네. 이런 경우입니다. 김모 씨는 03시 40분경에 이제 자기는 호텔에서 나왔다고 진술을 네. 했어요. 그런데 사망 추정 시간은 02시 50분입니다. 잠자고 있었다고 본인은 얘기했지만 사망 시간은 02시 50분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네.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보고 있다가 이 여성이 나온 걸로 이제 그렇게 인식이 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취제를 구입한 이력이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살해할 만한 동기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동기는 그 당시에 김성재 씨하고 이 여성 사이가 상당히 나빴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동기는 충분하다. 거기에 이제 하나 더 한다 그러면 사망하고 난 이후에 이 피고인의 의심스러운 여러 가지 행적들이 있었다. 네. 이런 것 등등을 종합해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 해가지고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렇군요.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무기징역, 그러니까 살인죄 유죄였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반전이 맞게 되는데 무기징역이 아니라 또 감형도 아니라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면서요. 예. 근본적으로는요. 네. 그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도달 못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무죄를 했던 그 이유들을 굵은 것들을 말씀드려 보면요. 네. 우선 이제 사망 추적 시각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데 법의학자들이 추정한 사망 시각을 토대로 그때 같이 했었던 유일한 인물이 이 여자친구 아니냐라는 건데 이 법의학자들이 그 사망 시각을 추정한 근거가 김성재 씨 부검 사진 10여 장을 보고 거기서 양측성 시반이 보인다. 네. 그래서 그걸 토대로 그 의학적 그 논리에 따라서 사망시각을 추정했던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 2심 재판부는 이 1심에서 법의학자 3명의 이 진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법의학자 3사람들이 지적한 그 시반 부위가 각각 달랐고 또 사진의 특성상 거뭇거뭇한 것이 음영이 보이는데 이게 뭐 시반으로 오인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유에서 이 법의학자 3사람의 의견을 배척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동물 마취제 부분인데요. 1심 법원은 이 동물 마취제를 유력한 유죄 근거로 삼았는데 2심 재판부는 이 여자친구가 구입한 동물 마취제 한 병, 이것은 그 치사랑에 못 미친다. 그래서 이 여자친구는 분명히 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산 동물 마취제의 양이 사람이 죽을 만큼의 양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2심 재판부는 판단한 건데 변호사님께서는 사실 이 사건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관련해서 책이나 글을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많은 사실 국민이나 누리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 재판부의 결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누가 네. 범인이다 이런 것을 지목하는 의도는 전혀 없고요. 다만 이 2심 판결의 논리에 좀 의문이 있지 않나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심에서 법의학자 3사람의 전문적인 판단을 네. 법의학의 그 순수한 아마추어인 판사가 자신의 상식에 근거해서 배척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판단 과정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는 것이고 또 동물 마취제 치사랑 부분도 그렇습니다. 치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요. 이 점이 아니라 어느 한 그 수치가 아니라 네. 선이거든요. 네. 범위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주 한 잔을 마셔도 취하는 사람이 있고 네. 소주 10병을 마셔도 멀쩡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마찬가지로 독도 치사랑이라는 것이 딱 뭐 이를테면 50, 100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체질마다 천차만별인데 이 재판부는 치사랑을 이를테면 100이면 100 딱 정해놓고 여기에 못 미치는 치사랑 그 동물 마취제를 넌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범인이 아니다 이런 논리를 폈는데 이게 굉장히 낯선 논리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 논리 자체가 사실은 또 문제가 성립을 하려면 이게 이래야 됩니다. 김성재 씨 주변에 이런 동물 마취제를 샀던 사람이 여러 명 있는 경우가 됩니다. 여러 명 있다면 여자친구 당신은 치사랑이 좀 못 미치는 걸 샀기 때문에 범인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동물 마취제라는 게 사실은 거의 살인에 어떤 이런 데 사용된 그런 전대미문의 약물이거든요. 초희귀한 약물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 김성재 씨의 사망 바로 한 달 전에 이 여자친구가 약물을 사서 갖고 있었다라는 그 상황 자체에는 이 논리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도진기 변호사님의 그간의 분석 내용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1심은 무기징역, 2심은 무죄, 3심에서 그럼 결론이 혹시 또다시 뒤집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3심은 이제는 상소 사건인데요. 여기에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형사재판에서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을 정도의 공소 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실히 갈 정도로 명백한 증거, 참 애매한 얘기인데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심이 의심할 여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 무슨 얘기냐면 공소사실의 내용이 법관이 볼 때 이거 의심이 한다? 아닐 정도의 명백한 증거가 있으라고 하는데 범인들이 명백한 증거를 만들어 놓습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에서는 어떻든 이유에 어떻든 간에 합리적 의심이 된다. 라고 하기 때문에 2심에서 판단한 내용이 대법원에서 볼 때에도 맞다 해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명백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 확정한 거는 맞다 해서 무죄가 된 거죠. 네. 사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사실상 끝난 사건입니다. 제가 여자친구라도 연인을 잃은 것도 슬픈데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한다면 그것도 20년이 지나서까지 의문을 제기한다면 많이 속상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러면 궁금한 게 지금 재판부에서 방송을 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계속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가처분 결정문에도 보면요. 통상적으로 이제 방영을 금지한다. 그 다음에 방영을 하게 되면 얼마를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문건이 나오는데 얼마를 내야 한다. 이런 소위 간접관계 조항이라고 하는데 이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방영을 해도 당장 벌금 비슷한 돈을 문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네. 바로 이 여자친구 측에서 민형사 등 조치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렇군요. 이 상태에서 영원히 끝난 것은 아니고요. 네. 가처분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임시처분입니다. 임시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본안소송이 또 별도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 이렇습니다. 방송사 측에서 여자친구 측에 가처분 좋다. 하지만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원이 본안소송 제기 명령을 내리면 두 가지 경우입니다. 만약에 이 여자친구 측에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처분은 사라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본원성을 제기를 하게 되면 네. 그 재판에서 이 방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다시 또 다투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결정에 대한 그러한 것은 오래 가지만 소송전으로 번질 수 있다. 이러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